채널아 캐치. 한강 한양 방어에 연이어 실패하고 북으로 물러난 조선군은 태세를 정비하여 임진강 방어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임진강 전투는 분량이 많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징비록의 줄거리만 소개해도 그걸로 충분하고 전반적인 정리는 이영석 장군의 임진전란사가 잘 해놓았는데 그것도 8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임진강 방어 포인트는 크게 두 군데로 동파진 일대에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이빈, 도순찰사 한응인, 경기감사 권징, 방어사 신할, 조방장 유극량, 연천의 대탄 일대에 유도대장 이양원과 전 부원수 신각, 순변사 이일, 조방장 병기가 진을 쳤습니다. 이들 중에 김명원, 이일, 거기다 박홍을 추가하면 졸전으로 도망치거나 연전 연패한 사람들이 어찌어찌 살아서 만난 게 임진강입니다. 한강에서 도망친 추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군 총사령관인 김명원. 끈질긴 생명력으로 임진왜란 초기 대표적인 패전인 상주, 충주, 임진강 3번을 모두 겪고도 꾸역꾸역 살아남는 이일. 경상좌수사로 왜군의 최초 침략 지점이 자기 담당 구역이었으나 중과부족으로 밀려 중령, 임진강을 전전했지만 패전하고 평양으로 가는 경상좌수사 박홍.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거기다 자기 책무를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경상좌병사 이각이 임진강에서 체포됐고 조정은 선정관을 보내 참수하여 본보기로 삼습니다. 여기서 의병 관련 연구로 유명한 누쿠이 마사유키의 비판을 소개하면 조선 정부의 사령관 기용법을 보면 패전한 장수에게도 몇 번이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승패는 병가의 상사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당파의 관계인지 신상 필벌이 엄격한 전국시대 일본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대함이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조선의 답답함입니다. 졸전과 도망을 한 인물들을 다시 주요 임무에 임명하는 짓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양호는 서울을 버린 수도방위 사령관이고 신각은 한강 방어선의 부사령관이었지만 패전 후 사령관과 길을 달리하여 임진강 대탄에 와 있었고 류국량은 중령을 지키고 있다가 충주가 무너지자 후퇴하여 임진강까지 왔고 경상좌병사로 발령받아 충주에서 신립휘하에 있었던 이빈도 패전 후 임진강에 오게 되었습니다. 함경도에는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와 함경남도 병마절도사가 있어서 그걸 줄여 북병사, 남병사라고 하는데 함경 북병사였던 신할은 탕금대에서 전사한 신립의 동생으로 임기가 끝나 내려오다가 개성의 행제소, 즉 왕의 임시정부로 가서 방어사의 직책을 받고 임진강에 합류하였습니다. 현직 북병사는 해정창 전투로 유명한 한극함인데 나중에 나올 인물이고요. 남병사는 이혼이었습니다. 수도방위에 실패한 이양원과 신각은 양주 쪽으로 피신하여 흩어진 군사를 수습했는데 거기서 이혼을 만나 토성 인근에서 약탈하는 왜군을 해유령에서 매복으로 무찔렀습니다. 이게 임진왜란 조선 육군의 첫 승전보였습니다. 그 후 이호는 함경도로 돌아가고 이양원과 신각은 임진강 쪽 대탄에 도착했고 왕이 있는 곳으로 북상하던 이일이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무렵 일본의 침략 의도를 거듭 알리기 위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한응인이 임시정부에 도착했는데 조정은 한응인을 제도 순찰사에 임명하고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가다가 길이 막혀 돌아온 이성임을 순찰 부사로 임명하여 평안도의 토병, 그러니까 압록강을 지키던 지방군 3,000명과 함께 임진강으로 급파합니다. 이렇듯 임진강에 조선의 인물들이 모이는 이야기 자체가 소설입니다. 임시정부만 해도 신할이 갔던 임시정부는 개성이었고 며칠 후 한응인이 갔던 임시정부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임진강에서 왜군을 막아내야 하는 조선군의 총 병력은 13,000 정도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IMF가 터질 무렵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TV에서 우리나라 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마침 컴퓨터 워게임 파견을 다니면서 어쩌다 보니 중대급, 대대군단급, 사단급, 당시 사용하던 워게임을 모두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워게임에 참가했던 장교들이 파주 공릉천도 적의 저지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의 이야기지만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던 곳은 공릉천의 본류이자 훨씬 더 큰 임진강입니다. 그런 자연 저지선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겠죠. 한일 양국 문헌에는 한강에서도 임진강에서도 조선군은 왜군이 뗏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변 민가를 없애버리고 강가의 배를 모두 북쪽 강변에 끌어다 놓았다고 명시합니다. 선조가 몽진을 하면서도 그런 세부지침을 내리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전투의 기본을 잘 지켰습니다만 그런데 조선 측은 엉뚱한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선조가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면서 황해도 봉산에 도착했을 때 병조판서 김응남 등이 선조를 아련하고 나루터를 지키는 일을 논하는데 중앙군의 종사품무관인 부호군 이천이 하는 말이 불과 5, 6천만 있으면 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군사들이 모두 농부여서 훈련이 되지 않은 점과 또 소신의 직급이 낮기 때문에 신이 영솔한다면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적도 장기라고는 별로 없고 오직 철환과 단병뿐입니다. 생우피로 방패를 만든다면 철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여 거기에 맞춰 짝짝꿍해서 논의가 끝납니다. 이게 임진년 선조실록 5월 5일의 일로 임진강 전투는 5월 17일이나 18일의 일인데 부산에서 한양까지 그냥 걸어가는 만큼이나 빨리 함락된 마당에 아직도 상황 파악이 겨우 이 정도입니다. 5천보다 많은 병력으로 지키고 있었던 한강과 임진강이 번번이 뚫립니다. 장기가 없고 조총과 단병뿐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왜군은 모든 게 우월했습니다. 기마부대가 없는 군대라는 게 특이할 뿐으로 원거리 조총과 근접 단병이면 전투 끝난 거죠. 소가죽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조총은 나무 방패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게 대나무 다발입니다. 그리고 이미 5월 중순까지 각 군단 수만의 대군이 서울에 집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코니시 등은 서울에 있었고 임진강에서 조선군과 대치하고 있던 병력은 카토의 제2군이었습니다. 경기감사 권징은 5월 13일 장계를 올려 왜군은 그 기세가 꺾인 외로운 군대라며 원수에게 명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도 이렇게 정세를 오판하여 김명원을 독촉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조정에선 평안도 토병들이 정예로우니 장수를 정하여 도순찰사로 삼아 임진강에 내려 보내자고 했고 명나라에 갔던 한응인과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갔다가 길이 막힌 이성임이 돌아오자 한응인을 제도 도순찰사로 삼고 이성임을 부순찰사로 삼아 임진강으로 내려 보내면서 선조는 한응인에게 적이 약화됐는데 김명원이 진격에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가 가서 상황을 보고 호기를 놓치지 말고 김명원의 컨트롤도 받지 말고 진격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선조가 한응인 보고 김명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왜군의 액션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에 있던 코니시 소호 라인은 조선과의 강화를 시도합니다. 말이 강화지 항복하고 서울로 돌아오라는 것이 속뜻이겠죠. 대마도의 중심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통해 조선 측에 여러 차례 강화를 타진하고 문서를 전달하는데 서정일기를 쓴 종군승 텐케이가 야나가와와 함께했습니다. 5월 3일에 서울이 함락되고 같은 날 개성을 떠난 선조는 5월 7일에 평양에 도착합니다. 5월 10일에 카토의 제2군이 임진강에 도착하고 5월 13일에 서울을 출발한 야나가와가 5월 16일에는 서울의 코니시에게 돌아와 강화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서정일기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말을 안 듣더니 이렇게 됐다. 히데요시는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의 원한을 갚을 의도일 뿐이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다. 5월 15일에는 오늘 강화 교섭을 위해 카토오군을 뒤로 물렸다 라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선 측은 승정원에 물어봐야 한다고 3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다는데 왜군 입장에선 한양 점령 후 한숨을 돌리는 한편 이군 혼자 강을 건너기엔 도하 수단이 마땅치 않고 조선군과 병력의 차이도 압도적이지 않고 적의 수도를 제압한 코니시로서는 강화를 제안해볼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 카토의 제2군은 야나가와가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대를 뒤로 물린 것인지 아니면 대치가 길어져서 잠시 철수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인지 어쨌든 진을 철거하고 파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측은 이것을 왜군이 분리해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 경기감사 권징의 장계가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이들 적은 세력이 고립되고 힘이 피곤하여 진을 태워버리고 도망가려는 형상이 현저하니 여러 장수들에게 지시하여 추격하도록 하소서 하니 조정에서도 그럴듯하게 생각하여 마침내 한응인 등에게 추적하라고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방어사 신할과 경기감사 권징이 적의 뒤를 쫓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한응인도 추격에 나서려고 했는데 한응인이 이끌고 임진강에 합류한 삼천병력은 평안도 정병으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왔고 정비도 되지 않은 데다 적이 진짜 후퇴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 내일 상황을 보자고 했지만 한응인은 머뭇거리는 몇 사람을 베고 성급히 움직였습니다. 이 임진강 전투만 보면 한응인이 실리급 장수인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응인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정도의 문관입니다. 문관이 군사를 잘 모른 채 성급한 지휘를 한 것이죠. 김명원은 한응인의 조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 한응인에게 한 지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처리죠. 조방장 유국량도 지금은 병사를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신할이 그를 베어버리려고 하였고 나이도 많고 전투에도 익숙했던 유국량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어려서부터 병사로 싸움터를 다녔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란 일을 그리칠까 두려워서였소. 결국 조선군이 임진강을 건너 적을 추격하여 주력이 뒤로 물러나 있던 왜군에 대해 서전에서는 이긴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왜군의 반격으로 무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림들을 보면 임진강에서 싸운 일본군을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만 카토오는 함경도, 코니시는 북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건 우리도 자주 하는 착각이죠. 코니시는 조선군이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출진하지만 도중에 키요마사의 승전 소식을 듣고 회군합니다. 공세로 들어갔던 조선군은 강을 다시 건너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강물에 몸을 던지던가 뒤에서 적의 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조방장 유국량은 바로 이것이 내 무덤이구나 라고 탄식하며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앞서 탄금대의 김여물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방어사 신할도 여기서 죽습니다. 충주의 신립, 임진강의 신할, 이 형제를 저는 좋게 평가해주기 힘듭니다. 전투 초반에 조선군이 적을 베고 밀어붙이자 검찰사 박충관과 독진관 홍봉상은 우리 군사가 반드시 이긴다 하여 환호하고 날뛰었다. 홍봉상은 즉시 강을 건너 군사를 독려하는데 잠시 후에 7, 8명의 적이 알몸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나와 아군의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좌우군이 일시에 크게 무너져 신할 이하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면서 모두 강에 빠져 죽고 홍봉상도 죽었다. 전국시대 알몸무사 이에는 제6천마왕 노부나가 사마의 가신 중에 진중에서 도박으로 갑옷까지 털어먹고 알몸으로 적진에 돌격해서 공을 세웠다는 일화가 유명한데
조선의 사료에서 이렇게 만나니 씁쓸하군요. 김명원, 한응인, 그리고 검찰사 박충관이 모두 푸른 비단옷을 입었는데 아군의 패배를 보고 박충관이 도망치자 군사들은 김명원으로 착각하여 원수가 도망친다 라며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에 김명원과 한응인이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쳐서 군사를 모이게 했지만 겨우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진강 전투는 5월 17일설과 5월 18일설이 있습니다. 기재사초에선 17일이라고 했고 제조번방지에선 17일 밤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측의 서정일기에선 18일 아침이라고 했고 조선왕조실록에선 18일이라고 했습니다. 임진년 5월은 조, 명, 일, 각 나라 달력의 날짜가 같기 때문에 달력 차이에 따른 혼동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걸 자세히 따질 사람은 아니고 임진강 전투가 끝나고도 왜군은 바로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에야 임진강 하류에서 적이 도강을 시험하니 부원수 이비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먼저 도망쳐서 모든 군사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대탄의 이양원 등은 적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대탄 방어선에서 가장 어이없는 일은 전 부원수 신각에게 일어납니다. 앞서 한강 방어선의 패전 책임은 적을 보고 도망친 총사령관 김명원에게 있을 것인데 김명원은 신각이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임진강에서 조정에 장계를 올립니다. 조정은 군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선정관을 보내 목을 베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정관이 출발하자마자 신각이 보낸 장계가 도착합니다. 해유령에서 왜적과 싸워 70여 명을 죽였다는 그 내용이죠. 선조는 그를 사면한다고 명하였지만 그 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신각의 목이 먼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신각의 훌륭함과 김명원의 어리석음을 대비시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명원은 누차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양성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계속 조선군의 원수로 기용하는 나라이니 속 터집니다. 패전 이후 김명원과 한응인은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조정은 그들에게 아무 죄를 묻지 않았고 권징은 가평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적국이었던 일본은 21세기 코로나 시대에 와서 이런 무능한 인물들이 환장의 드림팀으로 한심한 일처리의 연속을 보여주고 반면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꼼꼼한 일처리를 보여주니 인간사 세옹지마입니다. 사무라이는 고용의 문제고 세상 만사 일처리가 되고 안 되고는 기용의 문제입니다. 이영석 장군은 임진 전란사에서 패전의 원인으로 조종의 작전 간섭,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못함, 적상황의 판단 오류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그 이야기는 문관우의 문민 통제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붙는 이야기가 많거든요.